강원국의 지금 이 사람. 안녕하세요. 강원국입니다. 어제에 이어 서울 아산병원 노년내과 정희원 교수와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정 교수는 노인의학이 질병이 아니라 사람 중심의 치료라는 점에 매료됐다고 합니다. 개별적인 질병에 매몰되지 않고 노인 환자의 여러 질환을 통합적으로 보는 게 더 효과적인 치료라고 얘기하는데요. 오늘은 무병장수가 아닌 유병장수 시대에 병을 잘 다스리고 노화의 속도를 늦추는 방법에 대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정희원 교수 만나보시죠. 정희원 교수 다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제가 어제 들어보니까 아주 좀 충격적이었어요. 혹시 어제 방송 못 들으신 분은 다시 한번 찾아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이 노화의 가장 큰 요인은 뭐예요? 왜 늙는 거예요, 사람은? 노화의 정의는 네. 시간에 의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개체의 여러 가지 생물학적인 내용의 구조와 기능이 변화되는 겁니다. 굉장히 그럼 첫 번째 요인은 시간이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시간입니다. 시간은 모두에게 공평하죠. 그럼 또 다른 요인? 팔자입니다. 팔자? 네, 유전자입니다. 가지고 태어나는 겁니다. 그게 두 번째 요인이에요? 네, 어떤 사람은 빨리 늙을 수밖에 없고. 예.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치매를 걸릴 확률이 확 올라가는 유전자가 있습니다. 그럼 부모님이 오래 사시면 자식이 오래 살 확률이 높겠네. 높습니다. 그 유전자 생각해 보면. 네. 세 번째는 뭐예요? 그동안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떤 환경에 노출됐는지의 총합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동안 무엇을 먹었는지를 다 합치고, 무엇을 마셨는지를 다 합치고, 어떤 생각했는지를 다 합치고, 또 어떻게 운동하고 움직였는지, 그런 것들 또 다 합치고, 스트레스 받은 거 다 합치고, 이것들이 마치 적산전력계처럼 누적이 됩니다. 그러면 뭐 시간이야 똑같이 늙어가는 거니까, 네. 지나는 거니까 그건 뭐 논외로 하고, 네. 유전자도 어떻게 손댈 수가 없잖아요. 근본적으로는 어찌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결국 세 번째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두 번째, 그러니까 유전자의 발현, 그러니까 유전자가 나한테 실제로 영향을 주는지 마는지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유전자가 DNA인데 이 DNA를 둘러싸고 있는 껍질이 있습니다. 어려운 말로 메틸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이 메틸레이션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유전자가 어떻게 발현될지가 조절될 수 있는데. 그래요? 네. 혹시 어제 얘기한 그 박사 과정에서 그런 거 하셨습니까? 이런 연구들을 했습니다. 네, 유전자의 발현, 재밌다. 네, 노화 생물학 이런 것들을 박사 때 했었습니다. 아니 그 노화 얘기하면 그 가속 노화란 말을 막 쓰던데 네. 이거 무슨 뜻이에요? 가속 노화가 요새 미임처럼 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막 패스트푸드 음식 보면서 가속 노화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근데 원래는 어떤 것 때문에 가속 노화를 만들었냐면 쥐 실험을 하려면 쥐 수명이 24개월이거든요. 그래요? 24개월은 박사과정 학생한테는 너무 긴 시간이에요. 박사과정을 4년을 하는데 쥐 실험 2번밖에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3개월만 돼도 늙는 쥐를 만들죠. 그렇게 노화를 시킬 수 있어요? 네. 유전자를 조작을 하기도 하고요. 또는 정크푸드 같은 거를 먹이기도 합니다. 그게 가속 노화예요? 네. 정크푸드 같은 거를 먹여서 쥐의 대사 과정 이런 것들을 빨리 나이 들게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사람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제가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된 거는 뭐냐면 결국에는 우리 사회가 사람들이 즐기기 위해서 하는 많은 행동들이 우리가 쥐를 또는 다른 실험 동물들을 빠르게 늙게 만들 수 있는 거랑 굉장히 비슷한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쥐에서처럼 사람에서도
생물학적 노화 속도를 빠르게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이 있고 느리게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이 있고 사람마다 노화 속도가 140%인 사람도 있고 60%인 사람도 있는 거예요. 평균보다 더 빨리 늙는 사람, 네. 덜 느리게 늙는 사람. 그렇죠. 그러면 빠르게 늙는 사람이 소위 가속 노화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 평균이 100의 속도로 늙고 있다면 가속 노화되는 사람은 130, 140의 속도로 늙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나서 분석을 해보면 숫자 나이는 50살인데 생물학적 나이는 막 65세, 70세가 돼 있을 수 있고. 그렇죠. 그 나이보다 더 늙어 보이는 분도 있고 네. 젊어 보이는 분도 있고. 그렇죠. 근데 그 가속 노화를 일으키는 요인은 뭐예요? 가속 노화를 일으킨 가장 큰 거는 식습관입니다, 사실은. 뭘 먹으면 가속 노화가 돼요? 가장 나쁜 것들은 사실 제가 항상 책에서 얘기하는 단순당과 정제 곡물입니다. 이제 굉장히 혈당을 빠르게 올릴 수 있는 것이죠. 과자예요? 과자도 혈당을 빠르게 올릴 수 있는 초가공 식품이라고 해서 본질적인 재료의 형상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가공이 되어 있는 음식들이 예를 좀 들어주시죠. 빵, 과자, 음료수, 콜라, 주스, 그리고 붉은 고기. 소고기? 예. 돼지고기 다 예, 붉은 고기, 소고기, 돼지고기 이런 것들이 또 노화 속도 빠르게 만들 수 있고. 그래서 이런 식사들을 피하고 자연스러운 식사, 그러니까 염분이 적고 당분이 적고 채소가 많고 복합 탄수화물이라고 해서 흡수 속도가 느린 탄수화물 드시고 이런 식사를 하시면 식사를 바꾸는 거 그리고 과식을 안 하고 이런 것만으로도 노화 속도를 한 30% 늦출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요? 술? 네, 술입니다. 술 안 드세요? 저는 술을 끊은 지 이제 딱 1년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젊으시구나. 과거에는 저는 사실 꽤 애주가였습니다. 그래서 그건 제가 부끄럽습니다. 아니, 지금 끊으셨는데요. 네. 저도 1년 전에 끊었어요. 네. 그다음에 술. 그리고 담배가 있습니다. 담배. 네. 그다음에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 적정 체중이라는 거는 체질량 지수라는 게 있는데 체질량 지수 국가마다 다르긴 하지만 대략적으로 한 22.5에서 25 그러니까 약간 통통한 정도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충분한 신체 활동하는 거. 근데 거기까지는 너무 평이한데? 네, 다 너무 평이하죠. 근데 이 5가지를 다 하면 20세 기준으로 이거 5가지가 다 헝클어져 있는 사람에 비해서 한 15년에서 길게는 17년 정도를 더 삽니다. 5가지 한번 다시 정리해 주시죠. 적절한 식사, 그다음에 술, 담배, 그다음에 적정 체중, 그다음에 충분한 신체 활동. 운동. 네. 이런 것들이 다 나의 후생 유전학적 지형,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고칠 수 있는 노화 속도를 그 요인들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뭐 우리가 이제 오래 살기 위해서 건강하기 위해서 먹는 뭐 건강 보조 식품이나 또 무슨 병원에 가서 뭐 주사도 맞고 막 그러잖아요. 네. 그런 것은 크게 효과가 없나요? 노화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어떤 물질들에 대한 연구를 네. 전 세계에서 종합적으로 가장 이제 최상층에서 하고 있는 곳이 네. 미국 국립노화연구소입니다. NIA라는 곳이 있고 거기서 그 ITP라는 어떤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쥐에서 어떤 물질이 실제로 수명을 늘릴 수 있는지를 보는 연구인데 그런데 우리가 흔히 건강식품으로 사드시고는 하는 대부분의 물질들이 거기서 이미 검증이 돼 있는데 쥐에서 수명을 늘리지 못해요. 근데 이게 대전제는 뭐냐면 최소한 사람에서 효과가 있다고 노화에서 얘기를 하려면 그 실험은 통과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관문이에요. 근데 거기도 통과를 못한 물질들이 대부분 건강식품으로 나와 있고 주사로 나와 있는데 그런 것들에 돈을 많이 쓰시는데 그런 것들은 따지고 보면은 내가 오늘 산보를 했느냐, 산책을 했느냐, 또는 조금 덜 짜게 먹었느냐 이런 것들보다도 못하다는 거죠. 장수하고 크게 관계없구나. 그런 네. 것들은. 네. 나 약을 엄청 먹는데 한 8개 먹는데 무슨 영양제. 비타민 막 네. 이런 거 있잖아요. 영양제. 네, 비타민 중에 항산화 물질이라고 이제 많이 좋아하시는데 비타민 E나 이런 것들은 오히려 암 발병을 높일 수도 있다라는 연구 결과들도 조금 있고
너무 항산화 물질 좋아하시면 오히려 이제 운동했을 때 좋은 항산화 물질이 나와서 고장난 세포 소기관이라고 해서 세포 안에 있는 노폐물들을 태워버리는 이런 기전들을 오히려 억제할 수 있어서 항산화 물질은 너무 좋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 약도 내가 점검을 해봐야 되겠는데? 네. 저는 뭐 고혈압, 고지혈, 당뇨 이거 다 먹는데. 아, 그거는 네. 지금 작가님은 젊은 성인이시거든요. 네. 노인의학적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젊은 성인이에요. 그러니까 저하고 똑같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젊은 성인에서는 이런 만성질환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관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전문과 의사 선생님들이 처방하신 약을 잘 드시고. 아, 그럼 먹어야 돼요? 네, 그리고 근력 운동을 하시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5가지 생활 습관 잘 지키시면서 노화와 노쇠를 예방하시면 되는 거예요. 약은 언제 줄여야 되느냐? 어제 말씀드린 대로 노쇠가 오신 분들, 대략 77세 이상이 되시면서 허리가 굽고 신체 기능이 떨어지시고 돌봄 요구가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 오히려 약을 좀 줄이고, 오히려 이분들은 또 5가지 생활 습관이 좀 달라집니다. 이분들은 그 5가지가 또 달라져요? 네. 노쇠가 오시게 되면 그때부터는 몸이 근육이 빠지기 쉬운 체형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생물학적인 구조가 바뀌어서 그때부터 오히려 붉은 고기도 조금 더 드셔야 되고, 네, 오히려 운동도 이렇게 살 빠지는 운동이 아니라 근력 운동 위주로 하시고, 그때 필요한 게 조금 바뀝니다. 다르구나. 네. 그러니까 그 70대 중반 전후에서. 네. 그 이번에 지금 책을 쓰셨는데 당신도 느리게 나이 들 수 있다. 굉장히 혹하게 쓰셨는데. 네. 여기에 지금 그런 내용을 담으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네. 조금 더 나아가서 네. 기존에도 의사 선생님들이 많은 선생님들께서 노화 속도를 더디게 만들거나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생활 습관 요인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뭘 먹어라, 어떤 운동을 해라, 이런 개별적인 내용들에 대한 책들은 많이 쓰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현대인들이 실천하기는 너무너무 어려워하세요. 혹시 그게 왜 그럴지 한번 고민해 보신 적 있으세요? 다 힘든 것들만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먹고 싶은데 뭐 줄이라고 그러고. 네. 운동하기 싫은데 운동하라고 그러고. 그게 결국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우리가 건강하고 또 느리게 나이 들 수 있는 방법에서 많이 멀어져 있기 때문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좋아하는 게 더 편안함,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어디를 이동한다. 근데 이게 우리는 좋다고 그동안 키워졌죠. 그리고 그쪽으로 자꾸 이렇게 갔죠, 우리가. 그쪽으로 갔죠. 편한 쪽으로. 네. 그리고 막 정제 곡물이 많이 들어있는 아주 맛있고 이런 것들을 배달시켜서 먹고, 그걸 또 술이랑 같이 먹고, 먹자마자 누워서 비디오를 봅니다.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 좋은 삶이라고 우리는 계속 배웠는데, 그런 삶을 향해서 우리가 돈도 벌고 막 그런 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공부를 하다 보면서 알게 된 거는 사람이라는 게 편안한 활동이라든지 또는 그러니까 나에게 안락감을 주는 활동, 나에게 즐거움을 주는 활동, 나에게 그런 자극을 주는 비디오, 그다음에 또는 도파민이 나오는 굉장히 달고 맛있는 음식, 술, 이런 것들은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면 느낄수록 우리 몸에 즐거움을 느끼는 회로가 있는데, 그 회로는 재조정이 돼서 내가 10을 느끼다가 100을 느끼잖아요. 조금만 지나면 다시 10을 느끼도록 감겨버려요. 그러니까 그게 중독이 됐다는 건가요? 결국에 우리는 더 즐겁고 편안한 활동들에 중독이 되는 건데, 더 술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모든 활동들이 그렇게 현대 사회가 계속 진행되어 온 거예요. 그렇게 굴러가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더 좋은 거라고 학습되어진 거죠, 우리가. 편할수록 좋은 거고. 네. 그런데 이거는 정확히 제가 말씀드린 노화 속도를 느리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랑은 반대인 거예요. 배치되는구나. 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우리가 이게 좋다고 생각하고 있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들, 이 무엇인지부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런데 뇌과학 연구하시는 분들이 그동안 밝힌 게 뭐냐면, 이런 자극들에서 조금씩 멀어지고 자연스러운 활동을 할수록, 멍 때리기, 걷기, 그리고 자연스러운 음식 먹기, 자극에서 멀어지면 우리 몸에 즐거움을 느끼는 회로가 재조정이 됩니다.
다시 100을 다른 거에서 즐거움을 얻는구나. 네, 100을 느끼다가 10을 느끼면 그 10도 충분하다. 거기서도 즐거움을 얻습니다. 술 끊어보셨죠? 네. 저도 끊어보니까 정말 어떤 느낌이었냐면 저는 처음에 한 2달 정도 지나니까 세상의 채도가 점점 더 이렇게 다채로워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음악이 더 이렇게 예쁘게 들리고 안 보이던 꽃이 보이고 근데 그게 실제로 사람의 보상 시스템이 그리고 감각이 그런 식으로 재조정이 된다고 하거든요. 근데 보면 지금 사회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넷플릭스 보고 유튜브 보고 점점 더 짧고 자극적인 비디오를 보는 방향으로 그렇죠. 틱톡 보고 쇼츠 보고 이렇게 가거든요. 그리고 옛날에는 책으로 글 읽다가 트위터 짧은 거 보고 막 사람들이 이렇게 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점점 더 어떻게 보면 가속 노화를 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음식도 배달 음식이나 또는 식당들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렇죠. 더 자극적으로 만들고 단맛의 달달하고. 지방맛, 짠맛. 단맛과 지방맛과 짠맛이 같이 입속에 들어오면 그 우리 도파민. 머릿속에는 도파민이 폭발합니다. 네, 그런 방향으로 점점 더 가요. 그 책에 보니까 내재 역량을 강조하셨던데 네. 이건 뭐예요? 내재 역량은? 사람이 노화가 되면서 고장이 쌓이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이 고장이 쌓이게 되면 사람의 내재 역량이 떨어지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기능, 총체적인 그 사람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내재 역량은 총체적 기능이네. 네. 내재 역량이 어느 정도 이상 떨어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집 밖으로 스스로 나가기가 어려워지게 되고 더 떨어지게 되면 내가 밥을 스스로 떠먹기가 어렵게 되고 더 떨어지면 혼자서 못 씻고 그 다음에 혼자서 화장실에 가지 못하게 되죠. 그 내재 역량을 키우거나 잘 보존을 해야 되겠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젊은 사람들은 이 내재 역량이 젊어서부터 만든다라는 생각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금융은 교육이 많이 돼 있잖아요. 20대, 30대 분들도 저축하시고 또 펀드도 가입하고 주식도 하시는데 마찬가지로 이 내재 역량이라는 것도 아까 제가 가속 노화를 말씀드렸는데 이 가속 노화가 되면은 결국에 내재 역량이 30대 중반부터 보통 이게 떨어지게 되는데 이 떨어지는 속도가 빨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친구들은 70대, 80대 간병인이 필요할 수 있는데 나는 60대에 필요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반대로 나는 90대까지도 간병인 없이 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네. 그래서 WHO에서는 이제 건강이라는 개념을 아예 노년기에는 내재 역량이라는 개념으로 새로 포장을 합니다. 그게 우리 교수님이 만든 거 아니고?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가 고령화가 되고 있는데 결국에 사람이 생로병사에서 병 이후에 유병장수를 할 때 사회에 부담이 되고 그리고 본인이 삶의 질을 가지지 못하게 되고 돌봄 요구가 생기게 되면 모든 것들이 어려워지는 거죠. 사회도 어려워지고 본인도 아프고 이제 굉장히 긴 노년을 보내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내재 역량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재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속 노화를 하지 않는 생활 습관이 필요한데 우선은 나에게 중요한 게 뭔지를 이제 깨달아야겠죠. 책에서는 4개의 기둥을 얘기하셨던데. 맞습니다. 그 4가지가 뭐예요? 네, 나에게 중요한 것, 그 다음에 이동성, 그 다음에 건강과 질병, 그 다음 마음 건강. 그게 4가지예요? 네. 자, 우선 이동성은 뭐예요? 결국에 근육 건강이죠. 내가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근육이 있어야지 요양병원에 안 가지 않습니까? 사람은 원래 움직이게 설계된 동물이에요. 수렵 채취 사회에서 사람은 평균 하루에 15에서 20km 정도를 걷거나 뛰었습니다. 그런데 현대 사회에서 우린 더 편안하려다 하다 보니까 하루에 평균적으로 서울 시민이 2-3,000보밖에 걷지 않아요. 다 엘리베이터 타고 뭐. 네. 옛날 수렵 채취 사회 10분의 1밖에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8시간, 10시간씩 매일 앉아서 일을 해요. 그게 다 이동성을 감퇴시키는 거네. 네, 그런데 이렇게 앉아서 일을 하다 보면 특징적인 변화들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고관절 주변 근육들이 딱딱해지고 고관절 가동성이 떨어지게 되고 코어가 취약해지고 또 한편으로는 이동성을 오해하시면 걷기만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한 가지 운동만 너무 막 좋아해서 저도 걷기만 하는데. 근데 그러다 보면은 다른 근육들의 조화가 깨지면서 이동성이 또 나빠지고 부상의 위험이 생기게 되는데 이렇게 부상을 입게 되면 이동성이 더 나빠지면서 그렇죠. 또 그러면 병이 나빠지겠죠. 어느 순간 작가님도 못 걷게 되시면 한 달 동안 예를 들어 부목을 하시면
당뇨가 확 나빠질 거 아니에요. 또 악순환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동성은 굉장히 생각해야 될 게 많고 그 안에서 평소에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것들, 그리고 근육의 건강, 그다음에 관절의 건강, 그다음에 밸런스, 그다음에 근육의 협응이라고 하는데 코디네이션 이런 것까지도 다 살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마음 챙김. 네, 마음 건강은 어떤 거냐면 이 마음 건강이 우리가 안정되어 있지 못하면 결국에 또 쾌락을 좇게 되고, 마음 건강이 안정되어 있고 내가 마음 챙김된 상태가 되면 전두엽 기능이 좋아집니다. 그 판단력이 좋아지고 또 우리 보상 시스템도 건강할 수가 있는데 안타깝게도 뭐 여러 가지 넷플릭스라든지 트위터라든지 이런 플랫폼 경제는 우리가 마음 노침된 상태가 되기를 원해요. 그렇게 해서 그들의 어떻게 보면 노예 같은 삶으로 계속 우리가 그것들을 소비하기를 원하죠. 그럼 명상 뭐 이런 거 해야 됩니까? 그렇죠. 그래서 마음 챙김 명상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고 저는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여러 가지 판단을 하고 또 예를 들어 좋은 행동을, 좋은 생활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마음 근력이, 그러니까 마음 건강 상태가 일종의 저는 이걸 마음 근력과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음 근육이 단단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뭐랄까 심란하거나 네. 불안하거나 이러지 않고 네. 어떤 마음의 평정심 같은 걸 이렇게 유지해야 되겠네. 네. 이런 것들이 유지가 되면서 내가 해야 되는 일들,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꾸준히 하면 이런 것들은 또 인지 기능의 개발로도 이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치매 예방에 관한 많은 책들이 있는데 거기서 제일 중시하는 것들이 끊임없이 인지적인 활동을 하는 것을 중시하거든요.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어떻게 보면 젊어서 대학 갈 때까지는 공부를 하다가 공부를 빨리 놓는 거를 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좋아하시잖아요. 그리고 빨리 이제 편하게 쉬고 싶어 하시는데 반대로 오히려 마음 건강을 이제 개선을 하고 또 몰입할 수 있는 마음 챙김된 상태를 만들어서 계속해서 인지 활동을 해야 한다는 거죠.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이런 것들이 전제가 되면 저절로 건강과 질병 상태가 좋아집니다. 아, 그게 세 번째죠. 네, 그래서 이 네 가지 M은 연결이 돼 있습니다. 나에게 중요한 게 뭔지를 알고, 그게 첫 번째였고, 네, 나에게 중요한 게 쓰고 먹고 즐기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런 자각이 먼저 있어야 되겠네. 네, 자각이 있는 상태로 이동성과 마음 건강을 만들면 저절로 건강과 질병이 좋아지고, 그리고 건강과 질병에 저는 이제 또 영양을 집어넣었습니다. 영양, 어떻게 먹는 먹을지. 거.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것들이 연결돼 있어요. 연결되어 있네. 네. 그러면 앞으로 이게 평균 수명은 계속 늘어나는 거 아닌가요? 건강 수명은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평균 수명이 2020년대에 우리나라도 정점을 찍고 조금 내려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물론 서양 선진국들에서 코로나19와 기타 사회적인 여러 변화의 영향,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살인, 마약, 자살, 이런 또 운수사고 이런 것들이 많이 증가되면서 여기에 이제 코로나 영향도 더해지면서 평균 수명이 줄고 있어요. 기대 수명이 줄고 있는데. 그리고 교수님 얘기대로 하면 우리가 수명을 단축하는 쪽으로 자꾸 움직이니까. 맞습니다. 우리나라도 최근 몇 년 사이 기대 수명의 증가가 정체되고 있었는데 지금과 같은 이런 변화들이 중첩되면 기대 수명이 앞으로는 조금씩 줄어들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운동 않고 그냥 늘 맛있는 거 외식하고 배달 음식 먹고 이렇게 살면. 맞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죠. 여기 노년내과, 이 노인의학 전공하시는 분들은 이제 많이 늘어나고 있나요? 그러니까 노인의학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제도적으로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빠르게 늘고 있지 못한데. 빨리 늘어야 되겠는데. 이게 근데 닭과 계란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제도적인 지원이 있고 국가에서, 예를 들어서 캐나다와 미국도 국가에서 이런 것들을 전문화하기 위한 노력들을 국회에서도 나서고 특히 대만이나 오스트레일리아와 같은 경우에도 나라에서 이런 것들을 먼저 끌고 나갔고 싱가포르도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국가 주도로 설립이 될 수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이 노인의학과 특히 사람의 생애를 노화와 연결시켜서 보고 내재 영향을 보는 이런 관점이 아직까지는 안 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수가 체계라든지 환자분들을 사람 중심으로 진료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갖춰져 있지 않다 보니까
아직까지 노인의학을 계속 진료 분야로 개설한 병원들이 많지 않고 그러다 몇 보니까 개나 돼요, 병원? 서울에는 저희 서울 아산병원이 노년내과가 있고 그리고 어제 얘기했죠. 서울대 분당병원. 네,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이 있고 그리고 세브란스 병원, 신촌 세브란스 병원이 있고 뭐 멀리 또 전남대학교 병원도 있고 또 은평 성모병원에서도 어르신 클리닉도 운영하고 그래도 계시고. 이제 더 늘어나야 된다. 네. 다재약물이라고 하는데 약이 굉장히 많아진 어르신들 분들을 약을 정리를 해서 이런 분들이 실제로 노쇠가 좋아지고 또 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늦게 받고 간병인이 덜 필요해지고 이렇게까지 좋아지실 수 있는지를 다른 나라에서는 이미 보였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걸 빨리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예. 어제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그 사람 중심 진료, 그 포괄 진료라고 해야 되나? 네, 포괄 진료라는 표현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그게 정말 필요하겠구나. 특히 이제 앞으로 우리가 초고령 사회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 노년내과, 노인 의료 이런 부분에 더 뭐 국가적으로나 어떤 우리 사회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겠구나 하는 거 느꼈고요. 그 노화 방지, 노화 속도를 줄이는 거 그런 것들은 사실 뭐 특별한 얘기는 아니잖아요. 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왜곡되어 있는 실천을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조망을 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예. 한번 이번 기회에 한번 다시 한번 이렇게 좀 점검을 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어제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이 책 얘기 안 할 수 없죠. 당신도 느리게 나이 들 수 있습니다. 네. 더 이제 궁금하신 분은 이 책 보시면 여기 오늘 어제 얘기한 내용 아주 상세히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울 아산병원의 정희원 교수였습니다.